네, 어벤져 전략회 10월 9일 한글날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명의 사람이 참 이 정권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모든 일을 이렇게 공적으로 할 때는 공적인 어떤 지위 또 공개 검증된 인사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참 지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전혀 몰랐던 인사가 참 그동안 이렇게 쥐락펴락했다라는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솔직히 저도 당황스럽고 지원님도 당황스럽습니다. 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 자괴감도 듭니다. 네. 그동안 이게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느낌들을 하는데 참 그동안 우리는 뭘 알고 있었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이고 또 이게 몰랐다는 게 참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정치 논평을 한다고 하고 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어떤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과 존경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흔들거리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현정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마리 미꾸라지 사자성어의 일어탁수라고 있죠. 한 네네. 마리 미꾸라지가 물을 전체를 다 흐르는 건데 지금 명태균이 마치 이 여권 세력에게 미치는 여파가 일어탁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써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동안 사실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안 만난 사람이 없더군요. 네. 딱 한 사람 한동훈 대표하고 네. 우리만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기가 막히네 진짜. 여권의 주요 플레이어 중에 뭐 대통령 만나셨다고 어제 뭐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고 이준석 당대표 될 때 만났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도 상당히 뭐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지난 전당대회는 또 나경원 의원하고도 독대를 하고 원희룡 아운드가 했대. 원희룡 후보하고도 독대를 하고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만났고.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2021년에 만났고 네. 그 여권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명태균 씨가 다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있었다. 네. 예. 근데 결국은 우리하고 한 대표만 참 몰랐던 그 자체가 참 기가 막힙니다. 다들 이렇게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인사들을 다 만나줬을까? 왜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 일반 사람들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만났을까? 이제 그 미스테리가 사실은 지금 풀리고 이 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완전 언론의 아주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자들이 네. 거의 뭐 밀착 마크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또 뭐 수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제 저희가 뉴스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뭐 윤 대통령을 겁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또 오후에는 농담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도대체 이 실타래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가 조금 이따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좀 중요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서요. 이제 그동안 남측과 연결된 모든 도로와 철길을 끊고 국경 요새화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제 남과 북에 그동안 경의선 뭐 등등 여러 가지 연결된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철거하고 이제 완전히 전부 다 이제 국경을 요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의적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보면 이 김정은이 요즘 보면 뭐 통일이란 말도 쓰지도 않고 이제 완전히 고립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북한 헌법까지 개정하는데 뭐 통일 조항을 삭제할지 어떨지 또 영토 조항을 손볼지 어떨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완전 이제 그쪽으로 굳히기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김정은이 뭐 그 성명 낸 거 입장문 낸 거 봤더니 뭐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먼저 공격할 의사는 없다.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호님도 뭐 이렇게 이쪽 남북 관계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 쪽하고 저런 도로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예. 좀 이게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동서독 관계를 보면요. 한 가지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원래 지금 동독의 면적이 서독의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4분의 1. 예, 작은 적이었는데, 근데 서독은 이제 기본법 해가지고요. 네. 나중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서독의 정식 국호가 뭡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독이 그 연방의 한 주로 편입이 돼버린 거죠. 아하. 기존의 서독 헌법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런 건데, 근데 서독과 동서독 간의 그 이제 심해 관계를 보면 서독 우위였잖아요. 네, 그렇죠. 서독 우위다 보니까 70년에 최초로 양독 정상회담이 동독 쪽에서 열립니다. 빌리 브란트가 그 동방정책 해갖고 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예,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동독은 일민족 2국가론을 그때 내세웠어요. 일민족이고. 예, 근데 저기가 왔을 때 빌리 브란트가 동독에 왔을 때요 기습적으로 양국 국기를 개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각각의 국가다. 각각의 국가다. 아, 근데 서독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였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심의 균형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니까는 동독 쪽에서 나중에는 어떤 식의 논리까지 갖고 오냐면요. 처음에는 일민족. 민족은 게르만 하나인데 국가가 자본주의 독일, 사회주의 독일하고 두 개다 일민족 이국가였죠. 이 체제 예. 뭐 그런 거. 예, 하여간 일민족 이국가. 그러니까 그 국가에는 체제가 포함되는 개념이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민족 자체가 다르다. 민족 자체가 다르다. 두 민족 두 국가론까지 오.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인데 오랜 세월 분단돼 있다 보니까요. 네네. 자본주의 게르만 민족과 사회주의 게르만 민족이 이제 종이 달라졌다. DNA가 바뀌었다. DNA가 바뀌고 이게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다가 결국 흡수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놈이 흡수 당하지 않으려고 두 국가론, 나중엔 두 민족론 이런 거를 주장하게 돼 있는 거고 저는 지금 김정은의 이런 행위도 동독 과거 그 동독이 그런 거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쫄리고 점점 그렇죠. 이제 힘이 약해지고 힘드니까 점점 이제 그냥 야 우리끼리만 어떻게 그렇죠. 해보자 폐쇄 정책을 그렇죠. 쓰는 거죠. 예. 뭔가 노출될 경우에 자기들의 어떤 체제 불안이 급속히 이제 강화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추석 때 그 KBS가 북한 내부 동영상 입수해서 했는데 이 반동 문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한국의 뭐 K-팝이라든가 K-드라마 뭐 이런 거 해가 뭐 CD로 구워갖고 뭐 USB로 보고 그러면 다 처단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그걸 뭐 사용시킨다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애들 공개 처형까지 했고 네네. 그때 그 KBS 영상 보면 군대 내에서 그걸 하는데 거기 그거 뺏어가는데 막 따지잖아요. 네.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군대마저도 그렇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뭐 남조선 해방하고 통일하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통일되면은 야 남조선 뭐 하여간 뭐 그런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딴 나라다, 딴 국가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체제 단속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참 지난 문체위 국감을 보니까 민주당의 한 의원이 유승촌 장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 북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래나 이런 거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 저작권 제대로 지킨지 확인했냐? 네.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나오나 뭐 임영웅 저작권 문제를 그렇게 신경 썼다고 이게 다 저작권 위반이니까 이걸 단속해라 이거예요. 네.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언제 그렇게 임영웅 저작권 생각해 줬다고 우리 북한에 보내는 그 노래에 저작권 그거 어겼다고 그걸 단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참 민주당 행태를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겁먹은 사람 놈이 겁먹은 놈이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게 참 그동안 보면 참 저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의민주주의 기본 논리는 우리가 대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를 도저히 못 견디다 하면 도중에 관두게 한다. 옛날엔 끌어내려야 된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지원님 예. 이게 상식적으로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당대표가 탄핵 이야기를 하냐 뭐 네. 공격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부처 눈에는 부처 눈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대받아쳤어요. 탄핵이란 단어를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누가 봐도 그때 며칠 전에 강화 가서 지원 유세하는데 끌어내리겠다는 표현을 3번이나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기 도중에 다음번 선거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기 도중이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임기 도중에. 네. 탄핵 말고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 놓고 뭐 그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뭐 그거는 헛소리였대지만 이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가서 참 구질구질하다. 네. 참 구질구질하다 이재명 그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말할 때는 이 단어나 말의 어떤 정확한 의미, 이걸 한글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서로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떤 말을 해도 나 그거 단어 그거 이야기 안 했는데 근데 그 의미는 딱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 단어를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제가 그동안의 어법이나 이 말을 보면 참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다.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 단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단어를 안 썼다고 그 이야기를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지금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참 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국민을 속이고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러면 좀 낯이 뜨거울 거예요. 그렇죠. 인간 취급 안 하죠. 우리 예를 들면 오늘 끝나고 한잔 할까?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한잔 하자고 그랬지. 내가 소주 마시자고 그랬냐? 그러니까 술 먹자고 그랬냐? 내가 언제 내가 한잔 술 하자고 얘기 한 그랬지. 적이 있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잔 하자고만 했지. 야, 그냥 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이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3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게 온 천지를 다 지금 뭐 이 흙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태를 보면서 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꼼짝을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이준석 대표와 지금 대통령실 간에 누가 먼저 이 명태균을 알았냐, 소개해줬냐. 그렇죠. 예. 이 지금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상설 특검이란 거를 들고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상설 특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이 이야기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문다혜가 보니까 문재인이 이 차에 이 체납을 11차례나 이 범칙금을 체납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문다혜 사건으로 인해서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의 정치적 재기는 끝났다. 네. 이제 더 이상 친문에서 문재인은 아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